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6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싱클레어의 학교에 데미안이 전학 온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 카인과 아벨이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선과 악을 생각하게 되고, 데미안은 크로머를 만나 싱클레어를 올가맨 올가미를 풀어준다. 싱클레어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 도둑. 프란츠 크로머는 오래전에 내 생활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내 비극의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인 막스 데미안은 나의 주위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는 내 삶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나 그렇다고 무슨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그런데 비로소 그가 다시 내게 가까이 다가와 힘과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나는 그가 손에 노트를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가 붙어있는 낡은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주도면밀하고 차가우면서도 밝은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은 천년이 지난 아이를 먹은 것 같고, 어쩌면 시간을 초월한 것도 같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간의 낙인이 찍혀있는 것만 같아. 데미안은 관례대로 그의 동급생과 함께 교회에서 견진 성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것에 대해서도 곧 소문이 돌았다. 야야, 데미안은 유대인이구나. 이교도래. 어머니랑 사귀에 빠져 있다던데. 어머니랑 연인처럼 산대. 그의 어머니는 그를 또래보다 2년이나 늦게 견진 성사를 받게 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는 견진 성사 수업 시간에 나의 동급생이 됐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나의 품으로 들거라. 신부의 말씀은 아름답고 가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내가 수업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나의 관심은 막스 데미안에게 접근해 갔다. 어떤 끈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자, 그럼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일종의 영감이나 경고 같은 것을 느꼈다. 내가 시선을 들자 앞줄 의자에 앉아있는 데미안의 얼굴이 나에게 향해져 있음을 보았다. 신부님의 말씀은 사실과 달라. 얼마든지 달리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 그 순간 나와 데미안은 다시 결합됐다. 이상한 일은 나는 그것이 마술처럼 공간에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순전한 우연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며칠 후 데미안은 종교 시간에 갑자기 자리를 바꾸고 내 앞에 와 앉았다. 그는 나에게 학생들 가운데 누가 자기의 흥미를 끄는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연구하는가를 말해주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너에게 손짓을 하면 누구누구가 우리를 돌아다보거나 아니면 목덜미를 긁을 거야.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네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 그건 불가능해. 사람에게 자유의지 같은 건 없어. 하지만 누군가를 잘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가 또는 느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대개는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뭘 하게 될 것인가도 예측할 수 있거든.
독심술이란 말을 하마터면 입 밖에 내어 오랫동안 간직해두었던 크로모와의 장면을 상기시켜줄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미묘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나 나나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말을 비친 일조차 없었던 것이다. 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의지를 집중시키기만 하면 자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서로 일치되지 않는걸?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나는 의지를 이곳저곳에 임의로 집중시킬 수도 없단 말이야. 문제는 단순해. 우리는 이것저것 상상할 수도 있고 북극에 가고 싶다든가 하는 일을 공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소원이 나 자신의 내부에 깃들고 정말로 내 존재가 완전히 그것에 의해 충만되어 있을 때에만 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사이 나의 신앙심에는 많은 균열이 생겼다. 데미안은 나로 하여금 이야기와 교의를 보다 더 자유롭게 해석하도록 해주었다. 자,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겠어요.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 수업이 끝날 즈음 데미안이 생각에 잠긴 채 내게 말했다. 싱클레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봐. 2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그건 우직스러운 도둑에 대한 감상적인 종교 이야기일 뿐이야. 처음에 그는 범죄자이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는데 이제 개전과 후회의 눈물 어린 축제를 올리고 있으니 말이야. 무덤에서 겨우 2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따위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만일 내가 그 2 도둑 가운데 하나를 친구로 골라야 한다면 난 눈물을 찔끔거리는 개종자가 아니라 다른 쪽의 도둑을 고를 거야.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길을 갔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를 도와주었던 악마에게서 비겁하게 손을 빼지는 않았거든. 아마 그도 역시 카인의 후예일 거야.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야기에는 아주 정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개성 없이, 얼마나 상상력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읽었던가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건 가장 신성한 것까지 농락하는 거야. 그래. 신이란 어진 것, 고귀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세상의 절반은 악마의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런 절반은 은폐당하고 묵살되고 있지. 난 이런 전부를 존중하고 신성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데미안이 그때 신과 악마의 세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신화였고 2개의 세계, 즉 밝음과 어두움에 관한 나 자신의 생각이었다. 나는 내 친구에게 옛날 유년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2개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상 금지된 추악한 것들도 현실에는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은 금주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어. 난 살인과 온갖 악덕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해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물론 살인을 하거나 소녀를 능욕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넌 아직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어. 넌 이제 겨우 진리의 한 조각을 감지한 것뿐이야. 금지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어. 우리 각자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제 자신의 힘으로 찾아야 하는 거야. 우리의 견진성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견진성사를 위해서 받은 종교 수업의 가치는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것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데미안의 영향 속에서 지낸 일 가운데 있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것에, 즉 사상과 개성의 교단에 입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대표자나 사도는 데미안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부모님은 낭패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방학을 보낸 다음 다른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도록 결정됐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버렸다. 나는 고독했다. 베아트리체. 데미안을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나는 방학이 끝나자 다른 도시로 떠났다. 부모님은 김나지움 선생님 댁인 소년 기숙사에 나를 맡기셨다. 야, 음살한 녀석. 너 변태라며? 학생 기숙사에서 나는 귀여움을 받지도 존중을 받지도 못했다.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다. 1년여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11월 초순의 일이었다. 나는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기는 습관이 있었다. 이봐, 싱클레어. 우리 기숙사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알폰스 베크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시를 짓고 있지? 이렇게 저녁 안개 속을 가을의 사색에 잠겨서 거닐 때는 반드시 사연이 있는 법이거든. 그럴 때는 흔히 시를 쓰지. 하이니 하이네를 봐.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좋도록 해.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포도주나 뭐 그 비슷한 것을 파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느 조그만 교회의 술집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셨다. 야, 너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알지? 카인의 표지란 말이야. 베크는 즐거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얻은 것이다. 이야, 너 아주 근사한 놈이구나. 얘기도 잘하고. 내 가슴은 이야기하고 알리고 싶었던 욕구로 용솟음쳐 흐르게 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데 대한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야, 싱클레어, 여자 얘기도 좀 해봐. 네가 겪은 사랑의 유희 말이야. 그러자 더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여자애들에 관해서는 베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난 18살이지만 경험이 많아. 여자란 아름다운 거지만 은근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지. 그러니까 부인네들에게서 더 많은 성과를 바랄 수가 있는데 말이야. 부인네들은 훨씬 말귀를 잘 알아듣거든. 아, 너도 알지? 문구점 주인 야크겔크 부인 말이야. 그런 여자와는 얘기가 통하지. 나는 완전히 매혹당해 몽롱해져서 앉아 있었다. 그것은 감미롭고 천국 같았다. 우리가 술집에 앉아 있는 것에서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모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매력적이고 감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란과 방탕이었고 생명이자 정신이었다. 나는 몹시 타락해 갔다. 우리 학교에서는 폭주가 성행했고 난행이 속출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최연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대장이며 새별이었고 유명하고도 거침없는 술집 단골 손님이 됐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에 속해 있었다. 난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미치광이 소동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내 마음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친구들에게 비상하고 날카로운 녀석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면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에 가득 찬 나의 영혼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선생, 학교, 부모, 교회? 그런 것들이 우릴 구원할 수 있다고? 천만에! 나는 철면피한 탕하임에 틀림없었지만
사실은즉 외로웠고 사랑에 대한 이글이글 타는 동경과 가망 없는 그리움에 북받쳐 있었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독했다. 나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던 한 가지는 바로 친구였다. 나의 악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싱클레어는 아마 퇴학당할 거야. 싱클레어, 왜 이러는 거냐? 만일 네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으로 널 퇴학시키겠다. 그리고 가마원에 집어넣겠어! 사감 선생의 편지를 받고 오신 아버지의 노여움이 폭발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아버지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셨다. 내가 무엇이 되든 아무래도 좋았다. 에라, 될 대로 되라지. 데미안에게는 특별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에게 2차례나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3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을 담은 성장 소설입니다. 작가는 싱클레어라는 인물의 의식의 성장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설 데미안의 이야기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전개되는 싱클레어의 내적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밝은 세계에 속하는 싱클레어가 어떻게 해서 어두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전국에 가서는 이 두 세계를 모두 존중하게 되는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의도입니다. 싱클레어의 어두운 세계 체험은 프란츠 크로마와 데미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틴어 학교 시절에 맞닥뜨린 같은 동네의 불량소년 프란츠 크로마는 밝은 세계에서만 성장해온 싱클레어에게 어두운 세계의 속성, 즉 악마적인 속성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인물입니다. 싱클레어가 그 다음에 만난 어두운 세계의 속성을 가진 인물이 데미안입니다. 그러나 데미안은 악마적인 속성과 신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세계의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삶을 지향하는 데미안은 이후 지속적으로 싱클레어의 자기 형성에 운명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데미안의 도움을 받아 프란츠 크로마라는 악마의 덫에서 해방되지만 크로마를 통한 어두운 세계의 체험은 싱클레어에게는 자기 형성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체험에 의해서 싱클레어는 악마적인 속성이 크로마 같은 특정한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이 그 후 데미안이 가진 전체 세계 존중의 사상을 수용하는 동인이 됩니다. 데미안의 가치관과 데미안의 자기 의식을 싱클레어라는 제3자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는 말이죠. 소설 데미안이 전 세계의 젊은 독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반항 세대의 성향에 맞는 가치관을 헤세가 예찬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수호하려는 기성세대에게는 이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위험한 작품이었습니다. 제3제국 시대에 데미안을 포함한 헤세의 모든 작품이 금서 목록에 올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3부를 마칩니다.